정혜인 선생님들 휴업하면서 저희 교수들이 당직 썼잖아요. 훈련이 됐던 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각인이 됐구나. 이거 괜찮네,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그러네요. 야, 이거 나쁘지 않네. 이거는 가짜 사나이가 아닌 거죠? 아, 네, 이거는 BBC랑. 이거는 가짜 사나이의 주인공이 This is our environment. 저 파도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미친 것 같아요. 왜요? 저 파도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코하고 입으로 계속해서 짠물이 들어오니까 이제 죽을 것 같다는 건 아는 거거든요. 근데 와요. 무조건 오는 건데 이건 정해진 사실. 그런데 이것도 예측할 수 없이 비정기적으로 와요. 어떨 때는 적은 게 오고 어떤 때는 크게 오고. 네, 왜냐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도 오래 하면은 되게 지치잖아요. 마치 코로나도 지금 저희가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긴장하고 있다가 긴장이 싹 풀렸을 때 빡 맞으면 똑같은 겁니다.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저런 게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근데 저렇게 사람의 신체나 막 정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훈련이 과연 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건가? 의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반복적으로 저런 훈련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같은 게 나올 수는 있겠죠. 뭐 극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도 이런 환경에서 며칠 정도 훈련하고 나면 저희가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얘기하는 식의 트라우마가 남아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중요한 거네요. 네? 뭐라고요? 메디컬 키트를 아니. 여행할 때 꼭. 이게 뭐라는 거지, 이게? 악 예. 대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면? 해병대 모르세요? 특전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진짜로요? 저분이 특전사 출신. 되게 핫하신 분, 이근대위님. 지금 토니킥 감는 거 같은데요. 지혈하는 겁니까? 왜 저러고 묶어놓는 건 아니죠? 그죠? 거기까지 하고 풀어줘야지. 저 계속 두면 썩죠. 지효를 하는데 맥이 안 뛸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서 피가 철철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꽉 묶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맥이 뛴다는 아, 건 여기 맥. 네, 여기가 맥이 뛴다는 건 피가 계속 흐른다는 거죠. 피가 안 멈추겠죠.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꽉 묶어서 여기에 피가 안 나오게 해야 된다는 완전 거고. 동맥혈까지 다 막는다는 거죠. 진짜 굉장히 세게 묶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보통 사람한테 저렇게 세게 묶으면 과다출혈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팔을 잘라버릴지도 모르지만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사망을 막기 위한 지혈인 건. 저 지혈을 저렇게 꽉 묶어놓고 뭐 몇 시간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팔을 못 살리는. 그걸 이거는 좀 극한 상황을 그렇죠. 가정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팔을 잃더라도 생명을 살리자 지혈을 해서. 진짜 꽉 묶으면 묶자마자 아파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처럼 언제 전쟁이 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네, 저런 분이 교육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네. 근데 이제 저런 뭐라 그러나요? 토니킷을 갖고 있는 곳이 거의 없죠, 사실은. 토니켓이 없으면 뭐 이렇게 그냥 옷을 찢든지 노끈 같은 네네. 거를 만들어서라도 네. 뭐. 아우 아프죠. 자, 저게 리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팬티 고무줄이라도 꺼내가지고 있는 힘껏 다 해서 꽉 묶은 다음에 5분? 5분도 아니에요. 1분만 지나도 극심한 통증이 옵니다. 그럼요. 썩어요. 해보세요. 써니 한번 해볼래? 사람이 이렇게 팔다리를 꽉 묶어서 피가 안 통하면 네. 왜 아픈 겁니까? 저희가 혈액이 통하지 않으면 제일 기본적으로 찔수 있다는 거요? 네, 모든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왜 아픈 겁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젖산 침착에 의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초기에는 저산소증 자체 때문에 통증이 생기죠. 저희 같은 이제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서서히 이렇게 능력을 증가시키는 걸 선호하지 확 이렇게 점프시키는 거는 사실 무리가 따를 수 있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막 이렇게 몰아쳐가지고 한 번에 어느 수준 이상을 확 뛰어넘는 거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물론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은 퀀텀 점프식으로 빵 뛰어 올릴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이게 단계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의사분들도 사실은 잠 되게 막 못 자고 날밤을 계속 새가면서 일을 하느라 극한까지 좀 가는 경험을 하시잖아요. 이것도 좀 가짜 사나이나 이런 분들의 훈련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듣고 보니까 약간 그렇긴 하다. 나 한 번도 그 생각 안 해봤는데. 수술실에 이렇게 널브러져서 주무시고 막 저희 같은 이제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서서히 이렇게 날밤 새보신 적 너무 많죠. 네, 저는 내과를 했고 내과에서는 1년차 딱 들어가면 100일 당직을 섰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맡고 있는 담당하는 환자분들의 모든 콜을 24시간 받아야 되죠. 그러면 24시간 동안 계속 환자분들의 상태는 어쨌든 보고가 돼야 되니까 자다가 계속 콜을 받고 깨고 뭐 필요하면 가서 환자분들 보고 이래야 되니까 100일 동안은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를 못하죠. 근데 저희는 내과인데도 그런데 흉부외과라든지 뭐 신경외과라든지 이런 쪽은 정형외과도 그렇고 응급수술까지 하잖아요. 수술하면은 뭐 아시겠지만 육체적으로도 저희 내과보다 훨씬 힘든데도, 그러니까 이제 수술방에서 수술을 하면서 어시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보조하다가 졸기도 하고 저희 드라마 같은 데 봤을 때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이번에 저희 그 전공의 선생님들 휴업하면서 저희 교수들이 당직 썼잖아요. 제가 이번에 한 2주 가까이를 당직을 섰는데 그때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했었던, 아니 이거는 PTSD가 아니라 훈련이 됐던 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몸에 각인이 됐구나. 그렇죠. 15년 전인데 15년 전에 제가 전공의 때 100일 당직 쓰면서 막 소변줄 갈고 막 환자분들 막 바이탈이라 그래서 혈압 이런 거 보고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살렸던 그게 딱 생각이 나서 그게 어느 정도는 훈련의 효과가 있네. 근데 이게 괜찮네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그러네요. 야 이거 나쁘지 않네.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를 시청자들이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상황이 생기는 게 좀 특히 겨울에는요. 겨울에 되면 전공의 4년차 선생님들이 나가거든요. 전문의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면 원래는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가 다 보던 걸 4년차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1년차부터 3년차까지가 그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애당이 아닌데도 그냥 애당을 섰어요. 자, 애당 에브리데이 당직을. 네네네. 그냥 에브리데이 당직을 뭐 살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집에 가면 환자가 문제가 생기는 거가 불안해가지고 집에 가도 어차피 잠도 못 자요. 그냥 병원에 있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야, 그랬는데 그때 우리 둘째가 생겼네. 집에 가도 어차피 잠도 못 자요. 레지던트 막 이렇게 하면서 정신없을 때라 진짜 중요했어요. 그거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네요. 가짜 사람이 괜찮네. 괜찮다. 나 땀나. 폐활량이라든지 심폐기능 같은 것들은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첫 번째 요소는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 두 번째는 훈련을 통해서 증가되는 부분. 저희가 운동하면 심폐기능이 늘어나듯이. 근데 그런 게 늘어날 수 있는 한계치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본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기능도 좋은데다가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까지 좋으면 훈련을 통해서 그게 확 커지니까 잠수했을 때 2, 3분까지 버텨요. 보통 3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데 잠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즘 사회에서는 너무 강한 훈련을 안 하다 보니까 잠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잠재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훈련 강도가 안 나오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적절한 강도의 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쨌든 사고가 나지 않는 쪽으로 자꾸 안전 제일주의 쪽으로 가다 보니 일부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건 뭐 정답은 전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스트레스를 극한으로 받게 되거나 지금 이러한 훈련 등을 통해서 자꾸 외상을 당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성 골절이라 그래서 뼈도 막 반복적으로 계속 자극을 받게 되면 뼈가 부러지듯이 손톱이나 발톱의 뿌리도 손상이 가요.
근데 이제 그게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어떠한 원인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손발톱에 뿌리 손상이 발생함으로써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훈련 과정 중에 외상으로 인해서 부딪힌다든지 뭐 이렇게 충격을 받았다든지 하면서 거기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 같은 게 손상이 됨으로써 탈락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이런 훈련은. 한겨울이면 동상 때문에 아우 동상되면 탈락될 수도 발톱, 있겠죠. 손톱이 빠지는 것보단 그건 진짜 발가락 손가락이 잘리죠. 네. 그 얘기하신 스트레스가 정신적인 스트레스예요?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 플러스 물리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같이 있어요.